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8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날씨도 굉장히 좀 흐릿하고 비 오고 습하네요. 시장도 조금 오늘은 좀 침체된 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어떤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지배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조정받을 위치 정도에서 조정을 빌미 삼았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뭐 이슈적인 측면 주로 짚어보면서 시장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5% 빠져서 2439포인트, 거래대금 7.1조고요.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뭐 3배 가까이 많았네요. 오늘 약세장 흐름이었고, 코스닥 0.4% 빠졌습니다. 804포인트, 거래대금 6.4조, 하락 종목수가 한 2배 정도 많았고요. 오늘 수급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이제 거의 3천억 가까이 샀는데, IT 쪽하고 이제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이제 순매수했고, 기관이 6천억 정도 팔았네요. 많이 팔았네요. 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천억 정도, 기관이 한 500억 정도 팔았고요. 순매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3,5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뭐 미국장이 이제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제 보합 정도 마감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뭐 대만, 뭐 중국 갈등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특히나 이제 홍콩하고 뭐 중국 증시가 이제 충격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상해 증시가 3.2%까지 빠졌었고요. 또 홍콩 증시도 3.6%까지 빠졌었어요. 와, 엄청 많이 빠졌었죠. 대만도 이제 1.5% 하락 마감했는데 2% 넘게 빠졌었고요. 니케이 증시, 일본 증시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그나마 이제 방어적이었죠. 예,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뭔가 좀 현명했다 판단될까요? 예, 밑꼬리 그면서 5일선을 좀 지켜내는 코스피 지수 흐름이었고, 코스닥도 5일선 지켜냈죠. 예, 밑꼬리 그면서. 그래서 강한 기조 흐름. 근데 위로 지금 60일선이 있어가지고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못 치고 뭐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의 빌미를 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대형주가 좀 쉬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구간에 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강세장 전환을 할 만한 명분은 없으니까 약세장 속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방어된 거지, 삼성전자 마이너스였으면 오늘 한 1%는 약세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가 플러스 마감했고요. 역시나 이제 이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실적이 워낙 좋은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운수장비 1200억 외국인 순매수, 전기전자, 뭐 반도체 쪽이겠죠? 2200억 순매수.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순매수 기조였고, 뭐 다른 쪽은 좀 매도 일색이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는 좀 그다지 볼만한 게 없는 것 같고, HLB가 오늘 3.2% 상승해서 여기 지지력을 좀 보이는 흐름이네요. 하반기 모멘텀들, 또 세계 페어마켓에서 또 발표하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쪽에서는 계속 어닝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영향들을,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모습으로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에코프로, HN, 뭐 친환경 쪽이죠.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이제 종목별로 이게 루닛이 오늘 좀 의미가 있었네요.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버린 주식이잖아요. 장외부터, 공모 시장부터 해가지고 오자마자 낮은 가격에 이제 출발하고, 공모가 하단 뭐 밴드 이탈에다가 이제 공모가 이하에서 놀다가 바로 올려치고 물량을 누가 이제 가져간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특허권 칙도 있었지만, AI 이제 바이오마커 루니스코프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다. 결국 이제 펀더멘털 상에 이제 좋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슈팅을 날리는 흐름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개별주적인 어떤 성격을 보이는 그런 호재에 있었던 기업들은 괜찮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보노로이도 오늘 이것도 이제 상장할 때 안 좋았는데 그 뒤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은 로봇주들이 좋았죠.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상한가 마감했고요. 뭐 T 로보티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시장보다 강한 흐름. 이제 이게 시세가 끝난 형태는 아니고요. 점점 이제 올리면서 거래가 좀 붙기 시작하는 흐름이잖아요. 로보티즈도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군이고, 로보스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상장 당시 가격까지 올라오는 형태가 되고 있으면서 전고점 돌파, 이게 이제 물량 매집할 때 나타나는 패턴 딱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튀는 것들, 에버리봇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진엑스텍, SPG, RS 오토메이션, 휴림 로봇, 로보로보, 유진 로봇, 퍼스텍, 이런 기업들 강세를 띠고 있고, 해성 TPC, SP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강세를 좀 보였네요. 오늘 뭐 로봇주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쉬었지만 사실 뭐 그냥 건전한 조정 정도 받았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이틀 조정 좀 받았고,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2% 상승, 대주전자라고 이제 오늘 5%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뭐 이제 1% 안짝의 조정 정도 받은 수준인 것 같고요. 오늘 원티드 랩이 이제 분기 실적이 이제 최대 달성하면서 밑에서 이제 치고 올리는 형태가 좀 나아진 것 같네요.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으로는요, 뭐 수급이 워낙 오늘 특이했기 때문에 한국 카본,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좀 개별 성격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2차 전지, 대주전자 재료, 반도체, 또 조선주도 최근에 좋죠.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은, 시장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들, 로봇주들. 그래서 조금 개별 성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이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첫 번째 이슈는 그 대만과 이제 중국의 약간 좀 갈등 문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뭐 특별하게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이슈는 좀 없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뭐 상해, 대만, 또 아시아 증시가 이제 조금 급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2%대. 그리고 한국 증시도 뭐 이제 약세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펠로시라는 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한다는 게 조금 이제 의미적으로 중국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 20분 대만 도착할 것이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대만 외교부는 뭐 환영하는 그 의사를 좀 표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외빈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과거에 이제 중국과 뭐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이 좀 주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약점이죠. 천안문 사태가 있었던 91년도. 이때 이제 미국의 한 여성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라는 플랜카드를 이제 펼쳐들면서 굉장히 또 중국의 심기를 검들이는 어떤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낸시 펠로시 현 미국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유혈 진압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했고, 중국 정부도 몰랐던 그런 돌발 행동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뭐 추격전도 했었다,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고, 이후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의 어떤 반대편에서는 홍콩 지차권 침해, 그리고 뭐 신장 소수민족 탄압 등 중국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행보를 이제 탄압하는, 비판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고, 뭐 중국 정부에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인식이 되오면서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이었네요.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추모하는 그런 부분. 근데 이미 지금은
이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이 미국 내 권력 서열에 이제 3위가 됐다는 내용, 그리고 이 여전히 이제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이제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영토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을 방문한다, 이런 인물이, 이건 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게 이제 중국과 이제 대만과의 어떤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뭐 군사 행동을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이제 타격을 줬던 그런 어떤 오늘의 증시의 주요한 어떤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서 좀 무서운 얘기가 있었네요.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야, 이런 말을 진짜 했을까요? 와우. 어쨌든 미국 대표단의 대만 행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반발과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암시하는 상황이다 하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 중국군이 또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남중국해 군사 훈련까지 예고를 하면서 일단 긴장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불거지는 모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오늘 시장에 좀 화두였고 증시를 좀 억누르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게 뭐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뭐 이게 기회겠죠, 사실. 정치적인 이슈고, 뭐 러시아처럼 이제 정말 충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벌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부분은 뭐 증시 영향을 이제 뚜렷이 주지만, 야, 이거 설마 이거 대만하고 중국이 언젠가는 또 이제 갈등이 격화돼가지고 뭐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시위 정도 하는 수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도는 일시적인 어떤 요인에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루 종일 시장에 또 화두였던 게 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이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단에서 많이 이제 의혹을 일삼았죠. 지금 증권사 쪽에서, 외국계 증권사 쪽 이런 쪽에서 이걸 이제 무자비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리지 않고 이제 공매도 치는 거, 또 이제 뭐 그 공매도의 규정들을 좀 이제 어기는 거, 업팅룰이라고 하죠. 업팅룰이라는 게 이제 호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수 호가, 이제 매도 호가. 그럼 이제 공매도는 매도 호가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매수 호가에 막 던지면서 이제 공매도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에 바로 다이렉트 연결을 하잖아요. 만주 막 던져버리고 이러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가지고 또 개인 물량들도 겁에 질려서 이제 같이 던지니까 막 더 급나가는, 이게 이제 업팅룰을 위반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빈번하게 있었다는 게 이제 실제로 의혹이었는데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욕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공정이 아닌 그런 거니까, 이 증시라는 게, 증권 시장이라는 게 이제 공정과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고, 같은 이제 규칙 하에서 이제 겨루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겨루는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완전히 반칙을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과태료 꼴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긴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여기 내역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기자분께서. 뭐 이제 이니셜로 했는데 연기금,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해가지고 과태료 수준은 합쳐봤자 뭐 10억 원이고, 뭐 그 규모는 이제 굉장히 큰 걸로 좀 밝혀졌네요. 메디톡스, 두산, 휴온스, 휴젤, 젠큐리스, 솔브레인, 삼성전자, 셀트리온 주식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차입 공매도, 업팅룰 위반,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제재를 받긴 했는데 너무 솜방망이 쳐버린 것 같고, 어쨌든 정부 측에서도 지금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인식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또 강한 어떤 처벌 내지는 감시가 이뤄지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어떤 시장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뭐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았던 주요 이제 종목들 있죠. 바이오 종목이 그런 쪽으로 좀 많았는데, 그런 쪽도 조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공매도 피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셀트론 같은 기업, 그리고 또 이제 그 HLB 같은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바닥을 좀 형성하는 흐름이니까요. 예. 어쨌든 이런 것도 맞물려서 우호적인 어떤 시장 흐름, 또 주가 흐름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로봇주들이 시장을 지배했죠. 네, 뭐 거의 뭐 다른 쪽은 움직임을 못했고, 매크로 단의 이제 그런 정책인 이슈 때문에 뭐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었고, 로봇주들은 이제 개별 또 호재가 터졌죠. 오전부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 100% 그냥 이제 요거 사람 없이 그냥 돌린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그 자동화 시설들, 또 로봇 시설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또 그런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이제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R&D 인력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성장 산업이 될 게 지금 뻔해지고 있고, 당장의 어떤 실적이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지만 이게 꾸준하게 실적으로도 같이 연결돼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초에도 많이 강조드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준비된 모습들, 또 매집된 모습들의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순차적으로 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그러니까 미리 대비한다는 거죠. 인구가 우리나라도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감소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조업 기반의 이런 어떤 이제 설비들이 이제 사람이 부족해질 겁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로 돌리는, 요게 이제 이번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는데 주요 업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역시나 대기업은 미리 잘 준비하고 또 장기 어떤 변화를 미리 이제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어떤 자세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뭐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맞나 틀리나 이걸 분석할 우리가 대기업보다 역량이 높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어떤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이제 높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베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결과를 좀 신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가 3,600만 명 정도네요. 1년 전보다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고, 뭐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굉장히 또 높은 또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는 거는 다른 대기업들, 다른 기업에 대한 영향도 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삼성이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요거에 따른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다.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어쨌든 산업계 전반의 인력 확보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인 공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한국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는 그 기지들, 생산 기지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인식을 확실히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기사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리포트 어제 보던 하나증권 리포트 중요 부분 하나 발췌해 볼까요? 요 리포트 하나증권에서 나온 개화하는 로봇 시대 꼭 봐야 하는 국내 기업 7선에서 요거 리포트는 한번 찾아서 전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한번 발췌한 부분 체크드리면, 이 지난해 12월달 로봇 사업화 TF를 이제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팀이 아니라 이제 팀으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어떤 그 조사는 마쳤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그 로봇 브랜드 삼성봇 상표권 등록도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동시에 하면서 이 신사업에 대한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게 이제 로봇 사업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은 웨어러블,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좀 도움을 주는 그 이제 로봇인데요. 뭐 정확히는 로봇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조 이제 그거 장치인데 잼스 힙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8월 달 출시할 걸로 언론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초도 물량은 한 5만 대 정도. 핵심 협력사에 위탁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디다 하겠느냐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이제 퍼지면서 오늘은 그 기대감이 유일 로보틱스로 이제 붙었던 거죠. 주요 협력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돌았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센서, 제어기, 반도체 기판 등 로봇의 부품에 탑재되는 기업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해서, 국내 이제 이게 출시 확정이 돼서 이제 공식 오피셜 뜨면 이제 국내 밸류 체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봇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은 하루 이틀에 시세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 결국은 상당 시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존 스마트폰, IT 기기 제품과 비교해서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 사용될 예정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이제 서빙 로봇을, 그리고 24년도에는 서비스용 로봇을 차례로 이제 연 단위로 이제 상용화하는 제품을 내놓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쪽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 지금 현재는 테마성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산업의 흐름으로 실적이 이제 같이 따라오면서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산업, 인더스트리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쪽이 연평균 40% 이상, 헬스케어 쪽으로도 39% 이상. 그래서 엄청난 고성장의 이제 시장 분야라는 게 메리트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한타증권 리포팅도 하나 같이 좀 볼게요. 지금 보면 그 일본이 로봇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산업용 로봇도 그렇지만 서비스 로봇도 이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답니다. 관련 대표주 화낙, SMC 최근 이제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성장 궤도 진입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이지네요.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한 중요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데요.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니까요. 계속적인 어떤 얘기를 드리지만 종목 중심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불법 공매도 의혹이 또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이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또 희망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